안녕하세요. 초중고 자녀교육과 고3 엄마 입시 경험담을 나누고 있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공부 싫어하는 아이, 공부 정서 망치지 않고 공부시키는 방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우리 아이 공부시키기 쉬운가요? 만약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고 있다면 이 영상은 안 보셔도 돼요. 오늘은 우리 아이 공부시키기가 정말 힘드신 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저도 가끔 저희 둘째 아이 공부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내가 그냥 공부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공부를 좋아한다는 의미는 배우는 게 즐겁고 공부 그거 한번 해볼만 해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는 것은 이미 공부 정서가 망가진 거거든요. 우리는 싫어하는 것을 잘하게 될 수 없어요. 공부는 우리 감정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왜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더 잘하고 싶고 그래서 더 잘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을 이루잖아요. 그럼 공부하기 싫어하는 우리 아이, 공부 정서 망치지 않고 어떻게 공부시켰는지 저희 집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깨닫게 된 경험을 말씀드려 볼게요. 공부 싫어하는 우리 아이, 공부 정서 망치지 않으면서 공부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먼저 우리 아이의 성향과 타고난 기질을 확인하고 공부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첫째 아이는 4살 때 한글을 자연스럽게 떼었는데요. 제가 그림책을 읽어주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책을 통째로 외워서 아이가 글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글을 떼었는데 저희 둘째 아이는 똑같이 4살이 되었는데도 도통 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릎에 앉혀놓고 책을 읽어주려고 하면 10분 만에 탈출하려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서 난리를 쳤고요. 그렇게 5살이 되니까 엄마 마음이 살짝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아이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글나라 선생님을 집으로 불러서 한 3달 정도 걸려서 한글을 뗐거든요. 아이는 선생님이 오시는 것을 당연히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부끄럽네요. 아이는 한글에 아직 관심이 없던 보통의 5살 아이였는데 그 당시에는 아이마다 적기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던 저도 초보 엄마였어요. 첫 단추부터 제가 잘못 깨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 영상에서 세상이껏 만든 우리 첫째 아이 공부 습관 1+1의 방법이 우리 둘째 아이에게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책도 그냥 대충대충 읽는 신용만 내고 문제집도 푸는 걸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올해 MBTI 그래서 검사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ESTJ형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계획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둘째 아이는 ESFP 유형으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연예인 유형으로 나왔어요. 저는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놓고 노는 게 마음이 편한 사람인데 저희 둘째는 하고 싶은 걸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을 하는 유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초등 때 저희 둘째 아이와 지지고 볶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중학교 때 사춘기가 왔는데 사춘기 아이를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사춘기 아이에게 잔소리 해보았자 속이에 경이 끼고 관계만 나빠져요. 저희 둘째 아이는 공부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이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스님이나 수녀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쓰신 마음 건강과 관련된 책 읽기를 추천드려요. 제 마음을 내려놓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중학교 때 아이가 사춘기를 겪을 때 저는 아이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 제 마음 다스리는 데 집중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니 저희 아이는 중학교에서 사춘기를 지나 고등학생이 된 지금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를 이렇게 기다려주면 되는 거였구나. 제가 얻은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만약 기다렸는데 끝내 아이가 공부할 마음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요. 근데 설사 그렇다 해도 아이에게 효과가 없는 잔소리를 하며 아이와 멀어지는 것보다는 아이와의 관계, 좋은 관계는 남는 장사인 거지요. 공부 싫어하는 우리 아이 공부 정서 망치지 않으면서 공부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최소한의 학습 결손은 막아놓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싫어한다고 그냥 방치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로 나중에는 공부 포기자가 되거든요. 최소한의 공부로 학습 결손은 막아 놓으셔야 해요. 아이와 적당한 선에서 서로 공부에 대한 합의를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문제집 풀기 싫어하는 우리 아이 어쩔까요?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이와 최소한의 공부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셔야 해요. 그렇게 제가 저희 둘째 아이와 합의한 방법은 그 문제집에 단원평가 보기 전에 문제집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단원평가 문제 한 장 정도는 풀어보고 시험을 본다라고 정했어요. 저희 아이는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만 잘 들어도 적당히 단원평가 잘 볼 수 있는데 힘들게 왜 평가 문제집을 풀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 말은 아이의 말이 맞았어요. 그렇게 적당히 공부해도 단원평가 80점에서 90점 사이는 나왔어요. 딱 공부한 그만큼이요. 학습 결손을 막는 최소한의 정도지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딱딱한 줄글책 대신에 말랑말랑한 학습 만화를 즐겨 읽었고 인피키드 같은 그림이 함께 나와 있는 책을 적당히 설렁설렁 읽었어요. 그렇게 아이 공부에서 손을 놓은 게 아니라 최소한의 공부는 한 셈이지요. 중학교 때는 시험기간 한 2주 정도만 공부를 반짝해서 성적을 내고 평상시에는 그냥 영수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간신히 해가는 정도였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웠던 것은 공부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간간히 근근이라도 공부를 이어나간 게 그래도 고등 가서 정신 차리고 앉아서 공부할 수 있었던 기본 베이스가 되어주었어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라면 아이와 함께 최소한의 공부에 대한 합의를 하셔서 학습에 대한 결손만은 최대한 막아놓아야 해요. 학습에 대한 끈을 놓아버리면 아이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구멍 막기부터 시작해야 되니 훨씬 힘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공부하기 싫어하는 공부 정서 망치지 않고 공부시키는 세 번째 방법은 부모가 우리 아이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는 거예요. 사회심리학과 발달심리학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캐롤 드웩 스탠퍼드대 심리학과 교수에 따르면 사람한테는 두 가지 마인드셋, 마음가짐이 있다고 해요. 바로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인데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본인의 지능이나 성격과 같이 보통 근본적이라고 여겨지는 특성이 노력을 통해서 변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에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특성이 타고난 것이기에 노력을 해도 변할 수 없다고 믿는다고 해요. 캐롤 드웩 교수는 한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장 마인드셋을 또는 혹은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이야기해요. 저도 사람의 타고난 기질은 잘 변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성격이나 학습 능력은 잘 갖고 닦으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우리 아이에게 이 성장 마인드셋을 적용시키는 거죠. 아이의 성공과 실패로 아이의 결과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태도와 과정, 아주 작은 성취를 칭찬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면 등도 팡팡팡 두들겨 주면서요. 아이는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아이는 날마다 성장 중인 거니 부모 마음도 편안해지고 아이에게 이런 부모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이 돼요. 부모가 이런 성장 마인드셋을 장착하고 있으면 선행 몇 바퀴씩 돌렸다는 옆집 아이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인생은 어차피 장기 레이스니까요. 힘드시겠지만 우리 아이에 대한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돼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만의 속도로 뚜벅뚜벅 걸어 나갈 것이고 반드시 언젠가는 해낼 거라는 부모님의 믿음만 있다면 우리 아이도 끝까지 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공부 싫어하는 우리 아이, 공부 정서 망치지 않고 공부시키는 방법. 첫째, 아이가 공부할 마음을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기. 둘째, 아이와의 합을 통해서 최소한의 학습 결손은 막아두기. 셋째, 아이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을 장착하고 우리 아이 응원해주기입니다. 어떻게 오늘 제 영상이 자녀 교육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